안녕하세요. 은행 갈 시간을 저금해드리는 뱅델입니다. 오늘은 버팀목 대출 관련하여 은행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시는 내용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았던 질문들의 20개를 엄선하여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정말 이 한 가지 질문을 위해서 은행에 오시거나 계속 은행 지점에 전화를 거셨던 분들이라면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임차 대상 주택에 과다한 근저당권 설정이 있는 경우 대출 취급이 가능할까요? 버팀목 대출의 경우 과다 설정 물건지라에서 대출에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과다 설정된 주택의 경우 허위 대출에 이용되는 사례가 많고 추후 임차인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시에는 우선적으로 본인의 보증금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으므로 상담을 해드리는 입장에서는 도의적 차원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을 고지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상담 내용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진행하는 경우만 해당이 되고 허그보증서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과다한 근저당권 설정의 경우 대출 취급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대출을 받는 분과 배우자 모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시 건강보험료를 소득으로 환산한 경우 금리 적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주랑 배우자 모두가 소득이 없는 경우 지역 세대주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 중이라면 추정소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도가 나오게 할 수도 있지만 금리 자체는 무소득자로 보기 때문에 제일 낮은 연소득인 2천만 원 이하자에 포함된 금리로 적용이 됩니다. 세 번째, 기한 연장 시에는 소득금액과 임차보증금액을 기준으로 금리를 재판정하나요? 기한 연장 시에는 소득금액은 재확인하지 않지만 임차보증금액을 기준으로 금리를 재판정합니다. 네 번째, 동일한 집에서 임차보증금만 증액된 경우 추가대출의 조건과 가능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이 경우 해당 목적물의 1년 이상 거주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증액된 추가대출을 구하는 산식이 있는데 그것에 의해 정해진 금액만큼만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기한 연장 시 새로 이사간 주택 임차보증금이 당초 목적물 임차보증금보다 감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 확인한 결과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 이상이면 연장이 가능하지만 대출금액보다 작은 경우 임차보증금까지는 대출금을 갚으신 후 연장해야만 합니다. 여섯 번째, 기한 연장 시점에 전세계약서 계약기간이 1년으로 재계약한 경우에 기한 연장도 1년으로 할 수 있나요? 버팀목 전세대출은 계약기간에 어떻게 되든 간에 매회 2년 단위로 연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그 중간에 상환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일곱 번째, 안심대출을 진행 시 임대인이 어떤 걸 협조해줘야 되는지 알 수 있나요? 먼저 집주인이 배달증명으로 가는 채권양도 통지서를 정상적으로 수령해줘야만 은행에서 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우편배달부가 방문을 하여도 수령이 안 된다면 임대인은 직접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으로 가서 수령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임대인분에게 이 등기를 잘 받아달라고 꼭 얘기를 하셔야겠죠. 이때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확인하는 것은 집주인 본인 확인, 보증상품에 대한 설명, 물건지 주소, 채권양도 계약서에 대한 설명, 보증금에 대한 권리 침해 사실, 채권 양도 금액, 추후 은행에다가 대출을 상환해야 됨 등을 설명해 드립니다. 여덟 번째, 현재 친구와 함께 살고 등본상 동거인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버팀목 대출이 가능한가요? 이 경우 불가합니다. 대출 신청 시점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친구와 함께 거주 중인 분들은 등본상 동거인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 은행 전세 대출 금리가 비싸서 버팀목으로 대안하고 싶은데 무조건 가능한 건가요? 크게 두 가지를 충족하셔야 합니다. 현재 사용 중인 은행 전세 대출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가 아니어야 하며 현재 본인이 버팀목 대출의 자격 조건 및 신청 시기가 부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중기청 버팀목으로의 대출은 대안 자체가 불가합니다. 열 번째, 저는 소득이 불규칙한 프리랜서인데 원하는 만큼 버팀목 대출 한도가 가능할까요?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는 소득이 한도 산출에 영향을 미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보증서는 소득이 한도 산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출이 가능한 물건지와 본인 신용이 문제되지 않는다면 가능하십니다. 여기서부터는 중기청 대출 관련한 질문들입니다. 11번째, 일반 버팀목 대출을 이용 중인데 자격 조건이 된다면 추가로 중기청 버팀목을 받을 수 있나요? 현 대출 신청 시점에 중기청 자격 조건이 되신다면 가능합니다. 단 기존 버팀목 대출과 추가 대출 신청 금액의 합이 1억 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12번째,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고용보험 가입 이력내역서가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도 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고용보험 가입 이력내역서 발급이 되지 않는다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13번째, 배우자가 과거에 중기청 대출을 받은 적이 있고 현재는 다 갚은 상태입니다. 저는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러면 제가 신청하는 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중기청 대출은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4번째, 대기업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도 신청이 안 되나요? 비정규직이라도 대기업인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15번째, 현재 제가 휴직 중인데 중기청 대출이 가능할까요? 현재 휴직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이 유지되고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16번째, 법인 대표자도 대상에 해당이 되나요? 본래 중기청 대출의 원래 이름은 중소기업 취업 창업 청년 대출입니다. 창업 청년 가구에 해당이 되신다면 창업 청년으로 가능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진행이 되고요. 17번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지만 저는 투잡으로 개인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서 자격 조건을 보고 있는 점을 기억하시고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18번째, 중기청 대출로 4년을 받고 연장 시점에 신혼가구 요건이 충족되면 신혼가구 버팀목 자격 조건도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중기청 대출 혹은 신혼가구 대출 중 한 가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신규로 신청할 때 이 둘 중에 한 가지 중 선택을 하셔야만 합니다. 19번째, 청년 전용 버팀목의 경우 군 복무기간만큼 나이에 대해 완화되는 조건은 적용이 안 되나요? 군 복무기간만큼 대출 신청의 나이가 늘어나는 것은 중기청 대출만 해당이 됩니다. 청년 전용 버팀목의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20번째입니다. 청년 전용 버팀목의 경우 소득이 아예 없지만 자격 조건은 가능한데 대출이 가능할까요? 자격 조건이 모두 부합하고 대출 한도도 보증기간에 따라 모두 승인이 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대출이 가능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영업정과 실무자의 판단하에 대출 이자 상환 능력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시행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증빙과 신용도도 준비가 되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버팀목 대출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 20가지에 대한 대답을 준비했습니다. 규정도 바뀌고 고객님들 상황에 따라 상담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더 많은 내용을 담지는 못했지만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질문이라면 선별해서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